이란 정권은 북쪽과 남쪽에서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남쪽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미국 함대가 미드나잇 터그라는 코드명 하에 호르무즈 해협에 목을 조여 이란의 석유 생명선을 차단하고 정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 질식 직전에 있는 테헤란의 성직자들은 8만 대의 자살 드론을 미국 함대에 고정시킴으로써 그들의 역사상 가장 크고 마지막 실수를 저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정권에게 악몽 시나리오라는 용어는 더 이상 페르시아만의 미국 항공모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쪽에서는 바쿠의 한 서명이 테헤란의 수십 년 된 전략적 기피, 교리를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렸고 정권을 방어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적 포위망의 구조와 이란이 처한 궁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북쪽 바쿠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테헤란에 관에 박힌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곳은 워싱턴이나 텔아비브가 아닌 이란이 형제라 여기고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카스피해의 해안에서 왔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이람 알리예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 초대를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미국 주도의 평화회의에 합류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이란의 지역 안보 계산을 모두 뒤흔드는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제기구의 회원 가입이나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보낸 공식 초청장과 알리예프가 이 구조에 가입하기 위해 지불하기로 한 10억 달러의 거대한 입회비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나타내며 가자 이후 새롭게 확립된 세계 질서에서 바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워싱턴 텔아비브 측과 확고히 정결되어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란에게 북부 구평은 더 이상 안전한 후방 무역로 또는 생명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총구가 겨누어지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는 거대한 나토 기지가 되었습니다. 이란에게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외교적 이율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정권의 심장부에서 맥밥치는 혈관을 의미합니다. 남아제르바이잔과 타브리즈의 위치가 정권에 대한 잠재적인 자유의 요새로 자리 잡는 현실은 단지 내부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 내 모든 권력 균형을 파괴할 수 있는 지정학적 폭탄입니다. 바쿠의 워싱턴 및 텔아비브와의 심화되는 전략적 파트너십은 군사협력뿐만 아니라 이란의 산업 중심지이자 수백만 아제리 투르크족의 거주지인 북부 지방을 테헤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전략적 핀을 뽑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실상 100년에 걸친 청산의 배경입니다. 남아제르바이잔으로 불리는 이란의 지역은 단순한 지리적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란의 산업 연관, 농업 생산 및 인적 자원의 주요 엔진입니다. 타브리즈는 단순히 테헤란 북쪽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권의 경제적, 문화적 존재의 초석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이람 알리예프가 워싱턴과 맺은 이 새로운 파괴적인 동맹은 이란이 점령지로 보고 수십 년간 동화 정책으로 압박해온 이 광대한 인구를 깨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적 관점에서 타브리즈는 단순한 이란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제르바이잔 터키 문화와 역사의 고대 기억 중심지입니다. 오늘날 이란의 국경 내에 있는 남아제르바이잔으로 정의된 지역에 거주하는 3천만 명 이상의 아제리 터키 인구는 항상 관리하기 어려운 세력이자 테헤란의 페르시아 중심 행정구에 대한 잠재적인 내부 보안 변수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수십 년간의 중앙 집권적 정책, 언어에 대한 제한, 경제 자원의 분배 불균형이 이 지역의 축적된 사회적 에너지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믿어진다. 바쿠의 군사적 자신감은 2020년 이후 타브리즈 거리에서 역사적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며 정권의 가장 큰 존재적 우려 중 하나를 구성합니다. 테헤란에게의 진정한 위기는 북부의 이 거대한 인구 집단이 가능한 외부 개입 시 정권과의 관계를 끊을 가능성이다. 분석가들은 타브리즈가 자치 또는 바쿠와의 통합 요구를 거리로 가져가는 시나리오에서 이란 군대가 외부 분열을 겪고 물류 라인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취하는 모든 외교적 조치는 이 사회적 단층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이제 테헤란이 관리하는 도시가 아니라 체제의 의사결정 과정을 인질로 잡는 전략적 압박 지점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바쿠가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방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란의 전략적 기피에 대한 주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경을 따라 배치된 첨단 레이더 기지와 신호 정보 시설은 이제 워싱턴과 텔아비브가 이란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유리벽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풋보 지방은 국가의 자동차, 중장비, 기술 생산 능력의 중심지입니다. 파브리즈 주변의 산업 지역은 정권의 경제 생존을 위한 주요 동맥입니다. 북부무역로의 폐쇄나 에너지 전송선의 안전 상실은 테헤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란 알리예프의 국제 무대에서의 단호한 입장은 그가 이 거대한 민족적 및 경제적 지렛대를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을 받습니다. 정권이 군사적으로 바쿠를 위협하려고 시도하지만 실제로는 자체 3천만 인구의 각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아제르바이잔은 정권의 가장 약한 지점인 자체 민족 및 경제 역학을 전략적 억지력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다층적인 체스 수는 이란을 군사적 압박에 놓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이 자신의 역사적 및 사회적 현실과 직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지상에서의 군사 증강과 민족적 역학은 정권이 급진적 변화나 불가피한 분열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란에게 북쪽은 더 이상 안전한 후방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전략적 전선입니다. 한편 물리적 파괴의 가능성은 페르시아만의 점점 뜨거워지는 불에서 남쪽으로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드나잇 해머라고 명명한 작전 부대는 지역 권력 균형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란 정권, 다오, 나탄즈, 에스파한을 위해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은 이 지역에 도착했으며 단순한 무력 과시나 외교적 수단이 아니라 이동식 종말의 기계입니다. 이 압도적인 기술적 군사적 우월성에 직면하여 이란 혁명 수비대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위험한 카드인 포화 공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서방 정보기관 및 소름 끼치는 군사 분석가들이 확인한 충격적인 수치에 따르면 이란은 8만 대의 완전 조립된 자사의 드론과 다양한 샤헤드 변형을 발사 준비 상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전쟁 역사상 전례 없는 무리 위협입니다. 현재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현대 역사상 가장 긴장되고 신경을 곤두쓰게 하는 숨바꼭질 중 하나입니다. IRGC는 CF-251 감시 및 자폭 드론을 자살 다이브로 보내 USS 에이브러햄 링컨의 좌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함선의 공중 방어 시스템을 시험하며 가능하다면 심지어 상징적인 피해라도 입히려 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전략은 미국 함선에 약간의 피해를 입히는 것만으로도 워싱턴을 겁주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치명적이고 어리석은 오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제한된 구식 기술로 이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통합 전쟁 기계에 도전함으로써 스스로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어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권의 집단 자살 의식을 위한 군사 준비입니다. 북쪽의 아제르바이잔과 남쪽의 미 해군 사이에 끼인 이란의 군사적 압박은 국내에서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사회적, 물류적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테헤란의 장군들, 혁명 수비대 사령관들, 그리고 손댈 수 없을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화면에 나타나 배중에게 저항하고 순교하라고 촉구하는 동안 그들 다시는 매우 다른, 훨씬 안전한 생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최신 유출정보 보고서와 위성 분석에 따르면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고위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이 테헤란과 데즈풀 주변 산에 조성된 깊은 지하 벙커로 후퇴하여 지휘센터를 지하 수백 미터 아래로 이동시켰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타이틀은 정권이 40년 동안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팔아온 용기와 희생의 이야기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증거입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을 미국의 벙커 버스터 폭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터널에서 떨고 있는 동안 그들은 국민을 다가오는 미사일과 경제적 파멸의 길로 밀어넣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불행히도 IRGC의 방어 교리는 현대 전쟁 규칙이나 명예로운 군대가 아닌 궁지에 몰린 테러 조직의 전술에서 나온 더럽고 비인간적인 전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을 경우 민간인 학살 선전을 퍼뜨리고 서방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정권은 정치범들을 감옥에서 이동시키고 더욱 끔찍하게도 처형된 정권 반대자들의 시신을 탄약고 옆 군사기지의 주요한 지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인간 방패 전략은 이전에 보았던 전술에 훨씬 더 크고 더 조직적이며 더 폭력적인 복사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매우 분명합니다. 서방 언론에 미국이 민간인을 겨냥하고 있다는 헤드라인을 유도하여 외교적 보호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그들의 국민을 시민이 아닌 단지 통계, 선전자료, 소모품으로 보는 정권의 관점을 모든 잔혹함과 함께 드러냅니다. 우리가 큰 그림, 전체 전략 지도를 볼 때 군사 포위망을 넘어 이란을 진정으로 끝낸 움직임은 외교적 체스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준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 강대국들이 이란 정권을 완전히 제거하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리기 위한 작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혁명 수비대 IRGC를 공식적으로 무장 조직으로 지정한 역사적인 결정은 지역 권력 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테헤란은 이슬람 세계에서 정당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세계, 특히 테헤란에 전한 메시지 "내 영공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격추하겠다"는 외교적 예의를 넘어선다. 그리고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이나 미국 기지에 도달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방공망이 무슬림 이웃에 의해 구축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리야드는 수년간의 신중한 정책과 중립의 가면을 벗고 정권의 실세를 조종하는 면합에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라는 이란의 주장을 폭파하고 파괴했습니다. 터키의 입장과 현장 활동은 임박한 붕괴, 정권의 종말을 가장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전조입니다. 앙카라가 반포와 하카리 선을 따라 이란 북경에서 군사 진강을 넘어 완충지대 설립 준비와 야전 병원 및 난민 캠프 건설을 시작한 것은 외교 언어로 매우 무겁고 명확한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 인접 국가가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경 바로 너머에 난민 캠프를 세운다면 이는 내가 너를 구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나는 너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터키 정보기관, 즉 MIT가 동시에 국내에서 IRGC 세포에 대한 소탕 작전을 수행하고 요원들을 하나씩 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앙카라가 오랫동안 정권의 몰락을 받아들이고 혼란 이후의 시나리오와 정권 교체 이후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터키는 이제 테헤란 행정부를 다루어야 할 주권 국가가 아니다, 관리해야 할 지역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미국 주도 평화회의 참여는 이 외교적 압박에 북쪽 날개를 잠그고 이란의 생명선을 차단하는 마지막 조치였습니다. 이람 알리예프의 다보스 발언과 10억 달러 약속은 바쿠가 서방을 지지하는 전략적 선택을 돌이킬 수 없고 주저없이 했음을 증명합니다. 이 조치는 이란의 오랜 역사적, 문화적 유대와 종교적 향제에 대한 수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북부 국경을 우호적인 경계선에서 위협의 통로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란의 지도를 보세요. 북쪽에는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정보망에 갇혀 있고 남쪽에는 미 해군의 화력, 서쪽에는 터키의 보안벽, 동쪽에는 자국민의 끊임없는 분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오는 무조건 항복 조건은 전번의 명예로운 출구도 협상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즉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포기, 탄도미사일의 파괴, 대리군의 제거, 정치범의 석방은 실제로 협정 제안이 아니라 이란이 스스로 해체하라는 요구입니다.
이 조건들에 대한 이란의 외무부 차관의 발언, 협상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최후의 전투다는 도전이 아니라 이 무력함, 이 전략적 맹목과 피로의 인정이다. 정권은 조건을 수용하면 내부에서 붕괴하고 거부하면 군사적으로 파괴될 것이라는 끔찍하고 불가피한 역설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위기가 아니라 정권의 존재적 종료 과정입니다. 시계는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모래시계는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교 협상 테이블, 대표단 간 회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말은 순수한 강철, 첨단 탄약, 그리고 불의 지배에 맡겨졌습니다. 데즈풀에서 이륙하는 유령 비행기들, 바스라에서 대기 중인 거대한 함대, 그리고 바쿠에서의 서명들은 모두 하나의 진실, 하나의 불가피한 결론을 외칩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길은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정권의 가장 큰 보장으로 여겨졌던 지역 강국의 환상은 국내에서는 국민을 위협하고 해외에서는 이웃을 위협하던 것이었으나 그 가상의 동맹국들의 배신과 적들의 압도적인 기술적 우월성에 의해 무너졌다. 지도자들은 지하 벙커에서 떨고 있으며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의 권력을 며칠 더 연장하기 위해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강인한 영웅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훔치고 나라를 재앙으로 끌고 간 겁쟁이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음에 당신의 휴대폰에 오는 알림은 평범한 뉴스 속보나 외교적 비난 메시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테헤란 상공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 불덩이로 변하는 군사기지, 그리고 정권 붕괴를 알리는 마지막 속보일 수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제국의 꿈이 어떻게 사라지고 역사가 어떻게 다시 쓰이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